하나 둘 셋 안녕하 트리오 작은교회 청소년과 내일을 걷고 싶은 여기는 소담소담이고요. 저는 토리. 저는 비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소담소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소소한 담소를 나누고 싶다는 뜻으로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을 변경해 보았고요. 저희가 또 그냥 똑같습니다, 사실.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청취자 아니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소담소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담소담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다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네, 우리 소담소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가장 화났던 일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자주 내시나요, 근데? 네, 저도 화를 좀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화를 많이 안 낼 것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되게 그거를 짱난하세요. 왜냐면 이병진, 비버형 화 많은 사람인데 정말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화 안 내는 스타일로 구축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뭐 화를 조금 가끔 자주 많이 내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역대급으로 화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우리 토리 씨 가장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화났던 일이 언제예요?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가 잠깐만, 토리님이 22이니까 네. 4학년이면 11살. 네. 그 11년 사이에는 약간 공백이 있네요. 역대급 화가 아직 갱신이 안 돼서. 근데 발언을 못할 것 같아요. 있지만 네, 이제 네. 방송에 나갈 수 네, 있는.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네. 근데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핸드폰을 처음 샀어요. 그때 이제 슬라이드 핸드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핸드폰을 샀는데 저희 초등학교에 일진이 있었어요. 좀 센 일진이 있었는데 초등일. 그때 그 친구가 되게 안 좋은 소문들을 엄청 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신이 좀 불쌍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진인데. 네, 일진인데 그런 걸로 이제 좀 악용해서 괴롭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제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자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시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엄청 소중하듯이 그때는 알이 소중했어요. 알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게 엄청 소중했는데 그 친구가 문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들어가면, 근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들고 화를 내면서 사방으로 던졌는데 와르르 제 핸드폰이 부셔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화났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되게 불쌍하게 봤는데 제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된 핸드폰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초등학생 때 가장 화났던 일이었어요. 산지 얼마 안 된 핸드폰을 사물함에 던진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인데, 그걸 당하고 나서 뭐 별다른 행동을 안 취하셨어요? 무서워서 화를 못 냈어요. 그 친구가 유명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있던 거를. 근데 자기도 당했다. 핸드폰을? 네. 그러면서 이제 학년 올라갈 때 이제 좀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런 일로 여러 명을 괴롭혀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친구가 무서워서? 네, 못 냈어요. 전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랬나 싶죠. 그냥 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토리님? 그냥 할 말을 못했어요. 진짜 너무 열받는데, 그 핸드폰 글씨. 그죠? 근데 걔가 막 사람 엄청 괴롭혔어요. 막 무서운 영화 볼 때 막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무서운 영화 보는데 저보고 막 제가 담요 뒤에 이렇게 숨으려고 하니까 야 너 숨으면 안 돼 이러고, 근데 그때 당시 김서연은 할 말을 지금보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요? 네. 뒤에서 막 이러고 그랬죠. 네, 그 토리 씨 이야기 잘 듣고 왔고요. 살다 보면 소소한데 나를 짱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게 좀 짱났던 것 같아요.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애들, 맞아요. 마치 지꺼인 양 쓰는 애들, 특별히 지우개 같은 거 아침에 큰맘 먹고 500원짜리 조그만한 하얀 지우개를 샀어요. 그래서 알죠? 아세요? 혹시 잠자리. 잠자리 지우개 주황색. 하면은 여기 끝에만 자르는 거 알아요? 네. 똑딱 해가 열심히 이렇게 잘 지우는데 굳이 그거 안 벗기고 이렇게 쓰는데 앞에 부분만 이렇게 지우다가 굳이 빼가지고 빌려가지고 알아요. 지우고 지우개 빌려주고 봤는데 그 연필 자국 연필 자국 여기 들어가 찍어놓고 있고 진짜 이거 선 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연필 자국이 심했다. 선 시계 넘는 거예요 진짜로.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토리 씨? 그거 있지 않아요? 막 짐 다 챙겼는데 뒤늦게 야 너 연필 이러면 아까 빌려간 거 빌려간 거. 이제 짐 다 챙겼는데 이제 연필 빌려간 친구가 맞다 아까 빌려간 거 이래가지고 너 가져. 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밥 먹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특하게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 밥 먹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맛있는 거 나오는 날 이렇게 금식을 친구들이 그 기도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쓱 가져가고 그래서 점점 기도 시간이 점점 앉으면서 받고 이제 앉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막 친구들이 너 오늘 왜 기도 안 하냐고. 나 기도했다고 앉으면서 했다고. 맛있는 거 나올 때는 이렇게 이 마스크가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겪으시지 않나요?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스크를 또 집에 두고 와가지고 제가 짝수층이란 말이에요. 집이. 해서 일부러 홀수층을 눌러놓고 내렸어요. 그러고 이제 후다닥 마스크를 챙겨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놓친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이젠 진짜 마스크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일로 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저도 오늘 그 디리링 하고 나갔다가 마스크 하고 책상까지 가는 그 발걸음 10걸음도 안 되거든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신발 벗기 귀찮고 내가 왜 안 챙겼지라는 생각 막 들기도 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 이제 약간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게 요새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보면 되게 괜스레 화나고 짱나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기침까지 하면 어우 금상첨화. 약간 덜덜. 약간 자리 피하게 되고 이제 가끔 정의로우신 분들이 이제 한 마디씩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기요 그 마스크 좀 쓰세요. 말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아무래도 호흡하시기 막 마스크 그 잠깐 벗은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연기 잘하시네. 토리 씨는 이제 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네, 전 특히나 생얼을 잘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련회 아니면 저는 이제 1학년 때 갓 20살 이제 대학생 됐을 때 학교를 등교 시간이 전 길어요. 전에 말했듯이. 그래서 긴데 버스 다 탔는데 이제 가방을 봤는데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짜증나서 여기저기 막 눈썹 빌리고 눈 빌리고 막 그래서 그때는 그 올리브영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통장이었어요. 통장. 그 올리브영 통장이어도 이거 테스트요? 근데 학교 근처에 그 없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왁스 한창 바르시고 또 바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왁스를 바르면 끈적끈적하니까 이제 손을 닦아야 되는데 급하게 싱크대에서 닦을 수도 있고 보통 화장실 가서 닦잖아요. 근데 손을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샤워기가 틀어져가지고 젖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 와서 여보세요? 나 늦을 것 같아. 그래 좀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다시 물 묻어갖고 샤워하고 손만 씻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준비 다 하고 잠깐 소변 마려워서 들어갔는데 신발 젖어가지고 화장실 신발 젖어가지고 양말 젖어가지고 내가 아끼는 양말인데 오늘만을 위해 신으려고 산 건데 젖어가지고 갈아 신어야 되는 그 짜증. 아주 열받네요. 토리 씨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푸는 편이에요? 저는 화가 근데 금방 풀려요. 좀 막 맛있는 거 사줘. 그냥 만약에 남동생이 열받겠어요. 근데 남동생이 누나 미안해 이러면서 치킨 이렇게 사주면 네, 좀 바로 그럼 풀려요? 괜찮아요. 제가 언제 친구가 한 3시간을 늦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가 구경할 게 많았단 말이에요. 막 핸드폰도 하고 구경하면서 3시간 기다렸는데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이러면서 걔가 팝콘 사줘서 그래 봐줘. 약간 영화 보기 전. 좀 단순해요. 3시간의 팝콘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늦는 입장에서 늦는 입장에서 싸게 먹힌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참 좋죠. 뭐. 너무 착한 거 아닌가? 3시간은 저는 갔어요 집에. 3시간이었으면. 근데 막 좀 거리가 있었던 친구예요. 거리가 제주도에서 와요? 뭐라는 거예요? 비바약은 나가면서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 진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화가 있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나 이렇게 화가 난다. 위로를 해달라고 하고. 저도 맛있는 거 먹거나 좀 소소하게 화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다. 여동생과 싸워서 열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우선 끊어요. 잠깐 자리를 피한다거나. 잠깐 안 보. 약간 다른 일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약간 얘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어떠한 일 때문에 막혀서 화가 났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나의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화가 났다면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화났을까를 좀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화내지 않아요? 맞아요.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화를 내는 게 좋진 않잖아요. 또 화를 안 내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 왜냐면 또 화병 걸린다 그걸 하잖아요. 막 여기 응어리 져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해서든 푸는 게 중요한데 막 노발대발하면서 아까 지하철 할아버지처럼 화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좀 화를 푸는 방법을 각자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그런 주제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요새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치가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죠. 예수님을 욕먹는 일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 탓이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너무 무분별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들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친구랑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내 옆인가 뒤쪽에 있는 애가, 그 친구가 사실 좀 성이 안 좋은 친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진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는 애인데 성격이 조금 모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친구들에게 이쁨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저한테,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아는데도 예수님을 되게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는 그 사생아잖아 막 이러면서, 사생아잖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저도 그러면 안 됐지만 진짜 쌍욕을 했어요. 걔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삐삐삐 막 거리면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군인들을 이끌고 왔을 때 이제 베드로가 칼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소리 그저 내가지고 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는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제자로서. 그리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싸웠던 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욕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베드로는 칼부림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욕부림을 한 건데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한테 하지 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학창시절 때 그 친구에게 욕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 참으면 되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몇 번 참으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 오, 그만큼 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병 안 걸리게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좀 더 품어줘야겠죠. 그래, 네. 이러면서. 또 나중 가면은 또 화내는 것조차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감정 낭비. 네, 감정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 아, 그래. 그런 뭐. 사람 끝까지. 그러면서 각자에게 서로 잘합시다. 네. 예? 파이팅. 네, 잘합시다. 네, 오늘 소담소담 첫 번째 좀 새로운 마음으로 소담소담 첫 번째를 준비해봤는데요. 새로운 출발. 출발로서 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많은 일을 당하면서 화가 나요. 또 집에 가면서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화를 어떻게 푸는지를 각자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화를 막 꾹꾹 참으면서 속 아리를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를 좀 잘 풀어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잘 뿜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네, 우리 소담소담 오늘 이렇게 달려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버형이었고요. 토리였습니다. 안녕. 안녕.